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나야. 넌 내가 좀 빨라졌어. LTE를 하나 더했어. 세계 최초 멀티 캐리어 더 빠른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시험들의 결과 하나하나 연연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풀어진 마음들을 꽉 다잡고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응원을 받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수능 100일 초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감도 높아질 수 있는 시기지만 폭염 속에서도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의연한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입학사정관 특집 진행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오늘은 가톨릭대와 서울과기대 편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지요.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입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리고 가톨릭대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분을 차례로 스튜디오에 모시고 상담과 함께 각 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유청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8월 2일부터는 수시 1차 집중 상담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리미리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훈 선생님께서 신청 방법 전합니다. 네, 최근에 그 수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이트를 모르신다고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으시면 바로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가톨릭대와 서울과기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대학교. 진리, 사랑, 봉사의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끝없는 도전으로 스스로를 뛰어넘는 열정이 있는 학교, 가톨릭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해화동의 신학계열, 서초동의 의학계열, 역곡의 인문사회, 이공생활과학 계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꾸준한 자체개혁과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한 결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15 플랜을 통해 세계 유수의 가톨릭계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201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잠재능력 우수자, 스테파노, 교육기회균 등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교 출신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의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5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다양한 특성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가 지향하는 진리, 사랑, 봉사의 교육 이념에 부합하고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창의력을 고루 갖춘 그런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대학. 윤리적 리더를 양성하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가톨릭 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은 보다 특성 있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유청 선생님께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시기부터 그리고 특징까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201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2차 원서 접수 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스테파노 전형, 교육기회 균등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인터넷 접수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9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인터뷰 및 토론 평가가 10월 27일에 진행되고 스테파노 전형, 교육기회 균등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면접 구술 평가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그럼 2013학년도 가톨릭대 선발 인원 및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선발 인원이 292명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 인성, 자기주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서류 내용의 진실성, 개인의 소양 및 잠재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전형은 총 88명을 모집하는데 서류에서 전공 적합성, 인성, 공동체 활동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및 가치관 등을 보게 됩니다. 자, 네. 교육기회 균등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교육기회 균등 전형은 총 17명을 뽑는데 서류에서 전공적합성, 인성, 역경 극복,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적합성, 인성, 역경 극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교육기회 균등 전형은 문제 해결력, 전공적합성, 인성 및 가치관, 특수교육 대상자는 면접에서 문제 해결력, 전공적합성, 동기 및 열정, 의사소통 능력 등을 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3학년도가 이제 수시 6차례 제한 때문에 상당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좀 변화들이 있죠? 변화에 대한 부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변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집 인원, 특히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 150명 이 선발이 됐었는데 올해는 292명이 선발이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형의 통폐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 전형이 요번에 이제 통폐합된 전형인데 이전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과 가톨릭 고교자 추천 전형이 있었었는데 이 두 전형과 더불어서 수도자, 만학도 또 이번에 국가유공자 자손 및 군자녀 전형이 새롭게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오면서 이 유형들이 통폐합돼서 하나의 스테파노 전형이라는 정신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있는데 인성평가 영역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인성 중심의 전형이 바로 스테파노 전형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전형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있어서 서류평가 인성 영역 우수자를 추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었고 또 서류평가 영역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 인성평가 영역을 특히 강화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라든지 교과, 비교과 영역에서 인성 영역을 별도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도 계열별 특성을 반영한 인성 영역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가톨릭대는 원래 이제 인성에 대한 요소를 상당히 강조했던 학교인데 올해 특히 더 이 부분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 남영래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가톨릭대를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유의해서 준비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모든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인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비교과나 어떤 소개서에서 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면접이나 그런 서류에 대한 검토가 있는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성 평가에 대한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가톨릭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작진과 수험생 간의 충분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생명공학 연구원을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가톨릭대 생명공학과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즘에 박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수정해야 돼서 이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남영주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가톨릭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성적을 좀 볼 텐데요. 1학년 때 2.98이었고요. 2학년 때 3.47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좀 올려서요. 2.46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교내 활동을 보니까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탐구 기장, 다시 말하면 과학 관련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과학탐구부 기장, 과학 패밀리 부원으로 활동을 했고 심화과학반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학 관련 실험대회, 토론대회, 논술대회 모두에서 수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가톨릭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의 기본 틀을 갖춘 친구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 체험 활동을 보니까요. 서울대랑 주요 대학들의 어떤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가톨릭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자기 주도성에 대한 평가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고 있는 친구고요. 봉사 활동을 봤을 때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복지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인성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가톨릭대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역시 비교과를 보니까 상당히 그 관련된 과학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일단 잠재능력 우수자 아까 우리 유청 선생님께서 소개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잠재능력 우수자의 전형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가톨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292명이 선발이 되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100%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3배수 선발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인터뷰 및 토론평가 50%로 총 뽑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먼저 인재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아하. 그래서 삶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 자기주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 인재, 또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속적 활동을 통해서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돋보이는 인재입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게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그래서 특성화 전문계, 예체능계는 제외입니다. 또 외국계 고등학교도 제외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2년 2월 졸업자 또는 2013년 2월 졸업 예정인 자가 바로 자격입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 292명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평가 요소들 좀 보게 되면은 평가 특징들 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 배려, 협력의 공동체 정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서류 평가를 통해서 또 인터뷰와 토론 평가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인터뷰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평가 자료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면접은 평가위원 3명과 3인과 수험생 이 수험생 혼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평가 기준은 개인의 소양 및 잠재력, 서류 내용의 진실성 등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 평가들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토론 평가들은 토론 제시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어주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국제기열의 학생들은 평가위원과 수험생 사이 평가위원 3명과 수험생이 3명 내지 5명 사이에 학생들이 같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은 평가위원 3명과 학생 혼자서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 평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실 홈페이지에 토론 예시 문의 이렇게 토론 예시 기출 문제와 토론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좀 참고해야겠네요. 자, 우리 학생의 이 성적과 비교과 활동도 좀 유청 선생님께서 함께 보셨는데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우선 먼저 이 학생의 강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강점은 지원 분야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진로 희망이 굉장히 지속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어떤 심화 과학반 참여라든지 또 교내 각종 과학대회 수상이라든지
또 과학탐구부 기장으로서의 역할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등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2학년 담임선생님의 종합의견 등에서 과학 관련 부분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과학 교과 성적이 좋고 또 전반적인 성적에 향상이 있어서 그런 점은 또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공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학생이 본인의 강점에 의미와 가치를 좀 부여해서 좀 더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과 연결한다면은 좀 더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전공적 합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 좀 한번 보셨죠? 예,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필히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네. 아유, 중요합니다. 예. 네. 자기소개서 부분이 일단 그 자기소개서 부분은 꼭 필히 다시 작성하시고, 또 이 학생은 교과 성적 부분과 2학년 담임 또 소견을 보았을 때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어떤 자기주도적 공부를 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서 자기소개서에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단점은 2학년 성적 중에서 어떤 7, 8등급의 성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신 내용을 보시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완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자, 남영준 선생님께서도 보셨거든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사장관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을 보면요. 전공과 관련된 수학과학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 학생부에 기재된 활동 내역에서 학과 일관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성평가가 반영되는데 봉사활동 시스나 내역이 모두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 편인데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과학 관련 교과의 성적이 학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가톨릭 대학교는 내신을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각각 상위 3개의 성적을 보는데 지금 성적 자체가 조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보는 거랑 3개를 따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불리함이 있고요. 보완할 점은 마찬가지로 소개서인데요. 제가 볼 땐 이 소개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써야 됩니까? 완전히 싹 지우시고 새로 좀 점검을 하셔갖고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소개서 문항에 대한 깊이가 전혀 없고요. 피상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로 계획에 대한 비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본인이 활동한 내역에 비해서 오히려 소개서를 보면 전공 적합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보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쓸 때는요. 자기가 어떠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관심 분야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계기,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순차적인 나열이 필요하고, 피상적인 진로 계획은 결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꼭 기억하실 거는 소개서를 완전하게 처음부터 깨끗하게 한번 다시 써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자기소개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네네. 우리 저기 유청 사장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면 아마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여기 학생의 학생의 이제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학생은 분명히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점들이 많이 있고, 자기소개서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됐으면은 좋았을 부분들이 좀 변화되면은 좀 굉장히 좋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내용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하고자 하는 일, 자기소개서상에 여러 번 제시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 방향과 가치가 계속 이제 바뀌고 어떤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영역에서 본인의 재능 혹은 경험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된 본인의 핵심 역량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고려할 때는 이건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꼭 질문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또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으면 항상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지원 분야, 관심 분야와 어떤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학생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대부분 좀 단순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한된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많은 내용들을 그렇죠.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네. 보통 뭐 많은 학생들도 이렇게 실수를 좀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단순 나열식 자기소개서에서는 사실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 없이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일들을 이렇게 좀 골라서 네네. 선별해서 그 핵심 역량들 중심으로 잘 기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열거만 하게 되면은 네네.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으려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려면 근거를 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본인의 과정, 노력, 핵심 역량, 부족한 부분 등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그 지원 분야에 가고 싶다고 그 사정관들과 네네. 교수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본인의 이야기와 근거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입장도 좀 고려할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평가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 부분은 꼭 본인의 핵심 역량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자기소개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핵심 역량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 또 본인이 가진 경험과 노력, 과정, 그리고 변화되었던 내용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의 단점에 대한 어떤 이유들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어떻게 보충해 나갈지 긍정적으로 고민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자기소개서 좀 급하게 작성해서 보냈나 봐요. 그 기말고사랑 기간이 좀 겹쳐서. 그랬군요.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좀 써보시길 바라고, 면접도 굉장히 보니까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면접에 대한 조언도 좀 선생님 부탁드려요. 예, 면접도 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와 토론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이제 서류에 대한 어떤 그 진실성 그리고 학생의 인성 가치관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뭐 짤막하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토론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인문사회 국제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이 좀 다르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국제계열은 수험생과 또 평가위원인 다수와 그러니까 수험생 3명에서 5명 사이 학생들끼리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문제는 미리 제시되고 준비한 상태에서 토론으로 진행되고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은 평가위원 3명과 그 토론할 수 있는 토론자 1명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입학사정관실 홈페이지에 작년도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상으로 제작된 토론 영상이 있는데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가톨릭 대학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네네.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일단 올해 어찌됐건 6차례 수시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가톨릭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남영지 선생님께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친구는 사정관 전형에 쓰는 게 좀 맞아 보이고요. 일단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가톨릭대 이외에 친구가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대학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 프론티어 전형인데요. 일단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를 뽑는데 제가 추천한 이유를 보시면 선발 인원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 굉장히 실질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의 특성상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리더십도 또한 보기 때문에 친구가 딱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보였습니다. 두 번째 대학을 보시면 명지대학교 옵티머스 리더 전형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추천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형 요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요. 자연계에는 올해 처음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신설 전형이니까 꼭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의 특성상 리더십 자체가 일정 부분 보이는 친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친구가 지원하기에 좋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이 지원하기에 용이한 전형이니까 친구에게 좀 적합한 전형이 아닐까라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시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학생 두 분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드나요? 네. 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생명공학자의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올해 292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강점, 진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전공 적합된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공 관련 수학이나 과학교과 성적이 좋고 성적의 향상도가 있어 보입니다. 보완할 부분은 역시 자기소개서가 현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라든가 일관성이 없이 작성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작성을 하되 일관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핵심 역량을 기술하고 단점도 분명히 기술해서 우리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까지를 한꺼번에 감안할 수 있고 진로 적성이나 전공 적합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인터뷰나 토론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와 토론도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톨릭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입학사정관이신 유청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00년) 실용교육의 역사, 교육의 진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소개합니다. 1910년 설립돼 근대화의 시간 속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대학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3년 연속 취업률 1위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워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 드림 2020을 토대로 국립대 1위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드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드림 차세대 리더십 전형이 있으며 두 개의 드림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로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은 공학 중심 특성화 대학입니다. 따라서 공학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인성, 또 창의력, 글로벌 리더십, 또 한 분야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저희는 요구하고 또 육성시킬 계획에 있고요. 따라서 저희 대학은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면 저희는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는 받아서 잘 교육시켜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입니다.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서울과기대 2013학년도에 무려 97.2%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 원서 접수 시기와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원서 접수는 9월 5일서부터 9월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수시 모집 정원에서 92.7%인 1,073명을 뽑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드림 전형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차세대 리더십 전형하고 잠재능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사정관 전형은 아니지만 네. 특기자 전형으로서 수상 실적 위주로 한 전형이 있습니다. 네, 전형에 대한 부분. 사실 서울 유일의 또 종합대학이면서 사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도 싸고 장학제도 상당히 좀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어떤 장학 특전,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네네. 이렇게 네. 본다면 국립대학의 강점이 등록금이 싸다라고 하는 데 있고요. 더더구나 그 사립대학의 그 종합적인 어떤 등록금이 연 한 808만 원 정도 되는데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5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학은 그 중에서 싸서 5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국립대학은 그 환급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등록금 받은 것을 학생들 돌려주는 비율이 있는데 그까지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연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학특전을 아시면 굉장히 놀라울 텐데요. 전체 생활비까지도 포함해서 4년 등록금을 다 면제시켜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비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장학제도가 특전 1이 되는데 그게 은수회가 1등급 모두 1등급이 됐을 때 그다음 이공계통은 이제 수리가가 2등급일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인문사회대학 같은 경우는 올 1등급, 1등급이 세계 영역 1등급 아니면 탐구형까지도 넣어서 또는 탐구형 1등급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세계 영역에서 1등급만 되면 그 전체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또 받네요. 30만 원 받습니다. 그 도서비라 해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보다 이제 특전 2라 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공계통 같은 경우는 수리 그 세계 영역이 2등급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영역 2등급을 4년 동안 등록금을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계는 약간 높아서 은수외 그 탐구까지 다 합해서 1, 2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런 어떤 장학금 자체를 학생들에게 전부 다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약화돼야만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지표가 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고루 나눠주자. 라고 해서 그렇게 약화되어 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이네요. 최근에 서울과학기술대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장학제도라나 이 특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남윤규 선생님께서 이 서울과기대 2013학년도 입학생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유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과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변화가 뭐냐면 인원수는 좀 늘었지만 아이들이 좀 전년도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년도까지는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학력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모집 단위가 있고 없는 단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1단계에서 5배수로 거르고 2단계에서 비교과가 들어간다고 해도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그러한 학과들은요. 사실상 학생부의 커트라인이 전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네요. 수능 최저학력이 있으면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뀐 그런 대학에서는 전년도의 어떤 학생부 성적 자체를 너무나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본인의 소양이 있고 수능 체제를 넘길 수 있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서울과기대를 실제로 지망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기상연구원이요? 좋습니다. 요즘에 날씨 더운데 공부하기 힘들죠?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위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학교생활 우수자랑 드림 잠재능력 우수자 중 어떤 전형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형에 대한 고민부터 좀 해야 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남영주 선생님과 함께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기상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입니다. 먼저 권순정 학생인데요. 교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학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85고요. 2학년 때 좀 주춤했습니다. 3.10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3학년 1학기 중간까지 보니까 2.08이었는데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합치게 되면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중간까지 본다면 2.8 정도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교가 활동입니다. 일단 교내 활동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학과 관련성이 별로 크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전형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2학년 때 학생부의 정보부 차장을 했고요. 동아리 부장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리더십에 관한 활동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 여부를 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니까 과학경시대회 금상을 탔고요. 영어경시대회 장려상 표창장을 탔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도 그렇고 수상 내역도 그렇고 영어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로 분석이 되어지고요. 교회 활동을 보니까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아까 첫 질문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할 거냐, 또 드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한테 드림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어떤 전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드림 잠재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잠재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네네. 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학과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 학과목이 다른 과목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상 경력 가운데서 특별히 다른 것은 다 지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던 네네네. 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독서 네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취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잠재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네. 그것이 곧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잠재 능력에서 특별히 제가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데 3학년 때 가서 과학 수상 경력이 있다. 지구과학에 금상을 받았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 지구과학에 금상을 받았던 이유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성적상으로 본다면 지구과학 1위 3등급 정도 나오는데 그 3등급 가지고 금상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가서 금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맞지를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 아까 지금 학생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잠재 능력 우수자냐 학교생활 우수자 어떤 부분이 좀 전형이 맞나요? 지금 현재 등급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수자 전형 글자 그대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충실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충실도와 학업 관계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학업의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어떤 비교과 활동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적성이나 특성 같은 데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학생을 보게 되면 영어 경시대 3등 뭐 장려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영어 동아리 뭐 부장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의 강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당은 한데 그러나 그 부분도 전공적 합성과 연결시켜 본다면 약간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오히려 생물이나 화학 쪽 이쪽이 훨씬 더 낫고 물리 쪽도 뭐 지구과학하고는 별차 없이 그냥 3등급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낫지 않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전형 방법 같은 걸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우리 대학은 1단계에서 일단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참고로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인 자체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가 쓰여져야 되고 그런 자기소개서 속에서 자기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학생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보니까 통과 지금 예상이 2.5에서 3.5니까 우리 학생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상으로는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학생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비교과나 이런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나 약점이 있다면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지구과학 쪽에서 금상을 받았던 것이 아직 기록은 안 돼 있지만 3학년 때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여러 활동을 다양하게 했던 학생이고 네네. 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지만 네네. 전공적 합성적으로 본다면 3학년 때 가서 수학에서 기하 벡터 같은 것이 2등급이 나오고 네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러나 과학 부분에서 보게 되면 성적의 변화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좀 약화되어 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왜 약화되어 있는가? 네. 또 그 부분에서 내가 강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특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형조 선생님께서도 함께 보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친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학년 성적이 많이 오른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점이 일단 좀 강합니다. 학과 관련성 있는 수학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2단계 올해 이제 비교과가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전년도에 발령하지 않았던 어떤 학과 연계성을 일정 부분 보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개서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완할 점은 아시겠지만 학생부의 성적이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갖고 전형 자체가 학교 생활 우수자이기 때문에 교내 생활의 강점을 잘 활용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지금 아까 조현 선생님이 이제 일단 자기소개서가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기소개서 상당히 우리 학생이 쓴 자기소개를 지금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히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지입니다. 문학에서 첫 번째 이거 여기에 대해 쓰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이 쓴 것을 보면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첫 번째 항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자기의 그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성장 배경은 앞에 간략하게 한 단락을 쓰고 그 밑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지원 학과에 대해서 그 학업 계획서, 학업 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그게 자기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학과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우는가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학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강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별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쓴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남형조 선생님께서도 지금 자기소개서 함께 보셨는데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짧은 시간 동안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3번, 4번 문항에 대한 간단한 좀 어떤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을 보시면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지금 대학 입학 후 본인 학업 계획을 쓰는 건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본인이 공부를 더해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본인의 계획일 뿐이고요. 사실상 이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에 대한 전혀 언급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자기 꿈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요. 네 번째 4번 문항을 보시면 교내 활동 가운데 본인이 의미 있게 한 활동을 쓰는 건데 지금 하나의 활동이 쭉 나온 게 아니고 여러 활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했고 그 과정이 어땠고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없다면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아까 조현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에 그렇죠. 진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의 단점으로 또 하나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잘했다는 것보다는 지적을 해줘야만 학생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이 자기 그 전공학과를 선택할 때 그것이 단실내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 즉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그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1학년 때 웹 기획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학년 때에 내가 진로 탐색반에 들어가서 내 진로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렇죠. 이런 모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수시 육회 지원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이 일단 서울과학기술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 말고 이제 육회 전략을 짤 때 어떤 대학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는 아마 두 가지 패턴을 갈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와 아마 이제 본인이 사정관 전형에 쓰고 싶어 할 텐데요. 중요한 건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학생부 100으로 끝내기엔 굉장히 좀 부족한 성적이고요. 네.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좀 더 올려갖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그러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인데 학생부 100을 보는데요. 중요한 건 전년도 어떤 커트라인을 본다고 하면 일단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일반으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영역 2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친구의 성적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니까 네네. 수능 성적을 올려서 오히려 학생부의 어떤 커트라인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학을 보시면요. 물론 좀 약간 안 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추천한 이유는 가톨릭 대학교인데요.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 특성이 뭐냐면 친구의 지금 어떠한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가톨릭 대학교는 중학교 때 학생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친구가 지금 중학교 때 과학탐구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교내상을 받은 것 뿐더러 교외상까지 받아서 큰 수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어서 본인의 어떤 고등학교 활동 내역을 연결을 시켜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약점과 장점을 잘 부각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죠? 네. 네,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자기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조언이셨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과기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냐 드림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냐. 우리 학생한테 맞는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충실한 학교생활과 모범상을 수상했고 영어 과목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완의 부분은 학과나 진로 설정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교에 대한 탐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쓰는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정확히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원학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준 합격의 비밀 가톨릭대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이신 조효환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남형주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입학사정관 저녁 특집 마련을 하는데요. 내일은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과 함께 여러분께 깊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 넌 내가 좀 빨라졌어. LTE를 하나 더했어. 세계 최초 멀티 캐리어. 더 빠른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awn. Next.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컵 목조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덥거나 하면 자주 나와요. 시원하고 좋아요. 분위기도 Looking for romance, saw Barbara Ann, so I thought I'd take a chance with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You got me rocking and a rolling, rocking and a reading,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Barbara Ann.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